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챕터 5장 신고 납부로 가겠습니다. 신고와 납부가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 자, 이제 우리 부가치세를 이제 마무리 짓는 단원까지 왔는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부가치세는 어쨌든 납세무자가 사업자가 된다. 이렇게 했었고, 사업자 중에는 뭐 일반 사업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사업자, 또 면세 사업자가 있었죠. 이런 사업자가 있었고, 이런 사업자들 중에서 재화나 또는 용역을 우리가 공급 거래를 했었을 때, 그렇죠? 공급 거래를 했었을 때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매출 세금에서 매출액의 10% 마이너스 매입액의 10% 네,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서 납부세금을 구하는 거죠. 네, 납부세금을 구합니다. 자, 그럼 이 세금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납부를 하자. 이런 제도 있었죠. 그러면 이때 신고 제도에는 우리가 미리 신고하는 예정 신고 제도가 있고 예정 신고 제도가 있고 나중에 신고하는 확정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예정 신고는 요거는 이제 3개월 단위로 우리가 신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정 신고는 얘는 6개월 단위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있고, 예정 신고는 이게 이제 3개월 단위니까 2번 해야 돼, 2번. 여기도 2번을 하는데, 요 법인은 요게 예정 신고 2번이에요. 네.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얘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가 아니라 직전 세액을 가지고 직전 기준의 2분의 1만큼 고지서가 발부가 돼요. 2분의 1만큼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자, 그런 식의 원리로 사실은 되어 있어요. 이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신고 납부로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매출 세금에서 매입세금을 빼서 납부세금을 구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매출세액이 더 컸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입세액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매출세금이 매입세액보다 더 컸을 때는 납부세액이 발생이 됩니다. 납부세액이 발생되지만 매입세금이 매출세보다 더 컸을 때는 이때는 마이너스가 생겨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납부세액이 생기는 거지만 마이너스.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납부세액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 네.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다만 이때 환급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때 환급은 일반 환급하고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조기 환급은 수시로 환급이 돼요. 수시로. 하지만 일반 환급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얘는 수시로 환급이 되는데 일반 환급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관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 확정 신고 및 납부 절차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부가치세는 1년에 2번 6개월마다 확정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고 이를 다시 두 기간 나누어 예정 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는 특징이다. 예, 이거 우리 앞에서도 봤었어요. 그럼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하나. 이게 1기가 되는 거죠. 그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끝나고 나서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확정 신고라고 하는 거죠. 네, 확정 신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쪼개서 여기는 3월 말, 이걸 쪼개서 9월 말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 3개월치의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예정 신고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3개월치 거래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을 확정 신고, 이렇게 예정 신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7, 8, 9 끝나고 나면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예정 신고, 1, 2, 3 끝나고 나면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예정 신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1년 6개월 지나고 끝나면은 확정신고. 그래서 1기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 3개월 단위로 신고하면은 1기 예정신고, 2기 예정신고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되고요. 단, 계속밑줄, 개인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고지된 세금을 예정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30만 원 이하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을 넘었을 때는 하는데 30만 원 이하가 됐을 때, 3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이를 징수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은 표 5-1에 보니까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래서 1월에서 3월은 4월 25일까지. 맞아요. 네, 4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7, 8, 9가 되면은 10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1월에서 6월이면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까지면 그 다음에 1월 달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잘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 제출 서류가 있고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신고. 수정신고라는 것은 이제 신고를 잘못했을 때, 과소신고 등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조정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수정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신고에 오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결정 경정 징수 환급이 돼 있는데요. 네, 이 수정신고에 대해서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도 언급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 경정. 자, 결정 경정은 이거는 용어의 뜻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의 뜻만. 그럼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결정은 무신고자에 대해서 내려주는 처분을 결정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정이라는 것은 신고 오류가 있을 때 신고 오류를 고치는 것을 경정, 다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다시 결정한다. 그럼 당연히 플러스 가산세상에 불이익을 받도록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환급은 이제 매출세보다도 매입세금이 더 많았을 때 돌려받는 것을 우리가 환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결정 및 경정이 있는데 결정 및 경정 대상에서 동그라미 1번 밑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확정신고가 안 되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경정은 신고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다거나 아니면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이 된다거나 아니면 포탈 오류가 있을 때, 사업장이 좀 빈번한다거나 휴폐업 상태 있을 때.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결정 경정 방법 원칙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징수는 걷는다는 거고, 환급은 가로 1번의 밑줄 일반 환급과 2번의 조기 환급이 있습니다. 자, 일반 환급은 밑줄이에요. 과세기한별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받는 것으로서 확정신고 기한 경과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해 준다. 예, 이때 포인트는 일반 환급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때 돌려주는 거죠.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그다음에 조기 환급은 수시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세율 적용 대상의 경우와 사업 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의 경우에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15일 이내에 환급해 줍니다. 그러면 일반 환급은 얘는 어떻게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고, 그 다음에가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이 더 빠른 15일 이내 환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는데, 가산세라는 것은 이런 신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금을 더 내는 것이죠. 그러면 4번에 가산세에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가산세는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미등록 가산세가 1%, 간이과세자는 0.5%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미교부 발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가공 또는 타인 명의로 발행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의 2% 체크하시고요. 가공계산서는 3%. 굉장히 센 거죠. 그렇죠? 공급가액의 2%니까.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매입처별 합계표를 미제출한다거나 아니면 매출적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는 다 1%죠. 그러니까 대부분 1%가 많아요.
그 다음에 5번 밑줄. 예정신고 시에 제출해야 할 매출차별 세액사학계표를 확정신고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출했을 때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공가액의 0.5%. 그 다음에 개선서 발급 시기가 잘못됐을 땐 1%. 그러면 특이사항이 예정 때 증후할 거를 확정 때 해주면 0.5%. 그 다음에가 세금 개선서를 미교부했을 때는 2%. 가공일 때는 3%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자 세금 개선서 발급 명세 미전송. 자, 미전송이 됐을 때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공가액의 0.5%가 되어 있습니다. 0.5%. 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10%, 그 다음에가 20%, 그 다음에가 30%가 40% 돼 있죠. 40% 돼 있습니다. 그럼 10%는 과소신고, 10%는 과소신고 되는 거고 20%는 무신고가 되는 거예요. 무신고. 그 다음에 40%는 우리가 부정신고. 40%는 부정신고가 되는 거죠. 부정신고. 그럼 부정신고는 부정과소신고, 부정무신고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은 일반 과소는 10%, 일반 무신고 20%, 부정할 때는 과소가 40%, 무신고가 40%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관련해서 우리가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고와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리 문제 볼까요? 객관식 문제 1번.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제2기 예정 신고 기한은 10월 25일까지다. 자, 우리 따져봐야죠. 우리가 1기는 1월에서 6월이고 2기는 7월에서 12월인데 2기 예정 신고 기한은 7, 8, 9가 되는 거죠. 7, 8, 9. 그렇죠? 7, 8, 9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달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 되겠죠. 10월 25일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1기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는 12월 30일기다. 자, 수정 신고라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알게 돼서 교부하기 전까지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경정하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수정 신고라는 것은 12월 15일 이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 기한은 12월 말 지나고 나서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4번 제1기분에 대한 부가치세 납세의무는 6월 30일에 성립한다. 예, 6월 말일 날이 되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맞죠? 1월부터 6월 말까지인데 6월 말일 날 성립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가 다음은 부가치세법상 각종 가산세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는 공급가액의 1%, 세금 개선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2%. 하지만 우리가 3%도 있었죠. 3%. 3%는 우리가 가공계산서. 가공을 낼 때는 3% 됩니다. 그 다음에가 3번 매출처별 합계표상 공가의 차고 기재는 공가액의 0.5%가 된다. 차고로 기재한 거잖아요. 차고로 기재했을 때는 0.5%. 자, 그러면 차고 기재가 됐을 때 매출처 합계표 요거는 뭐가 됩니까? 1%가 되죠. 1% 됩니다. 0.5%는 이제 예정 신고 시 해야 될 거를 확정됐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겠죠. 답은 3번. 과소 신고는 무신고나 과소니까 미달세액이 몇 프로? 1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매입세액이 매출세보다 많아. 그렇죠. 매입이 매출세보다 더 많으면
환급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납부세액이니까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것은 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예, 아니요. 근데 환급도 환급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급 신청. 그래야지 되는 거지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다가 아니라 예정신고기간 3개월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는 거죠. 3개월이.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고 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틀렸고요. 3번, 직전 인력년 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는 안 하고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전 납부세액이 6개월치면 6개월치 2분의 1을 고지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제1기 예정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5월 25일까지 환급해 준다. 자, 1월에서 3월 말인데 환급세액 5월 25일까지 환급해 준다. 그럼 4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환급을 해주느냐? 아니요. 우리가 예정 때 환급해버리면 만약 확정 때 납부세액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환급은 확정 때 다 정산해서 우리가 정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우리 부가치세 신고 납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별로 신고하는데 일단 일반 간이 면세 사업자 중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3개월 단위라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2분의 1을 예정 고지하고 확정 때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를 빼면 납부세액이 생기고 오히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는 3개월 단위, 확정은 6개월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결정, 신고자는 경정해서 가산세를 통해서 고지서를 발부한다라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고 납부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있는데 그 내용 가지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